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삼남매가 일제히 외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축하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묻어났다. 82 생신을 맞은 박순자 여사는 자식들의 어색한 미소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자식들 오늘도 또 시작하겠구나. 어머니, 이번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민수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의 아내 현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빠 잠깐만. 내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 둘째 딸 지영이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남편 상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형, 누나,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막내 아들 준호가 중재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그의 아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잔을 채웠다. 민수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었다. 심지어 효도도. 어머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지난 20년간 제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 때마다 드린 선물과 병원비 보조금까지 합치면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준호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효자 노릇을 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 모시는 문제도 이 비율대로 나누면 공평하지 않겠어? 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오빠는 돈만 주면 다야. 내가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시간도 돈으로 환산하면 되잖아. 내 시간당 최저 시급 곱하기. 야, 이 사람아.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자 여사는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지만 촛불을 끄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차라리 이 자식들한테 불이라도 뿜고 싶었다. 지영은 전업주부였다. 그녀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희생을 했다고 믿었다. 엄마, 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대학원 가려던 것도 포기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누나,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택? 그게 선택이야? 엄마 아프실 때마다 누가 병원 모시고 다녔어? 올케는 맨날 바쁘다고 안 오잖아. 그럼 누가 해? 결국 딸인 내가 하는 거지. 민수가 변명했다. 우리 와이프도 직장 다니니까. 그래, 올케는 일한다고 바쁘고 준호 와이프도 일한다고 바쁘고 나만 한가한 백수라 이거지. 전업주부는 사람도 아니야.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나, 목소리 좀. 준호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다. 왜? 내가 큰 소리 내면 안 돼. 지난 5년간 나 혼자 엄마 병원 60번 넘게 모시고 다녔어. 1년에 12번씩. 오빠들은 명절 때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잖아. 순자 여사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60번. 정확히 세고 있었구나. 그녀는 갑자기 슬퍼졌다. 준호는 가족의 분쟁 조정자를 자처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형, 누나,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준호가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를 모시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더 많이 했냐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어때? 우리 집이 제일 넓거든. 뭐? 지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너희 집이 넓다고. 방 2개짜리 아파트가.
형 집은 방 3개지만 아이들 둘이잖아. 누나 집은 방은 넓어도 계단이 있어서 어머니가 힘들고. 야, 너 지금 우리 집에 계단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지영이 버럭 소리쳤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제일 편하려고 하는 거지. 지영이 쏘아붙였다. 너희 와이프 재택 근무하니까 엄마 봐달라는 거잖아.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다. 누나, 그건 오해야? 난 진심으로. 진심은 무슨. 나도 내 속셈 다 알아. 너희 집에 모시면 엄마 연금으로 생활비 보태려는 거지. 식당이 조용해졌다. 모든 손님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식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순자 여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자식들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더욱 격렬하게 논쟁 중이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형,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여기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알 권리가 있어.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지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 알아. 지난달에 어머니 병원비 내러 은행 갔다가 잔액 봤어. 얼마? 두 남자가 동시에 물었다. 2억. 뭐? 어머니가 아파트 팔고 아버지 보험금 받고 평생 모은 돈 다 합쳐서 2억 정도 있더라.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2억이면 3남매가 나누면 1인당 6,600만 원.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이야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하잖아. 어머니 요양원비, 간병비 다 계산하면 요양원?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게 현실적이잖아. 우리 다 직장 있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나는 절대 안 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바에야 내가 모셔. 그럼 누나가 모셔. 대신 재산은 포기해. 뭐? 공평하잖아. 누나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재산으로 생활하고 나중에 남는 거 형이랑 나랑 나누면 되지. 지영이 물컵을 집어들었다. 준호가 황급히 막았다. 순자 여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는 조용히 식당을 나왔다. 사흘 후 삼남매는 패닉에 빠졌다. 순자 여사가 집을 나간 것이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형,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미친! 신고하면 우리 폐륜 자식 된다고. 그럼 뭐 어떡해? 민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봐. 여기 강릉. 어머니가 강릉에 계셔. 강릉은 왜? 내가 어떻게 알아? 삼남매는 급히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했다. 3시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각자의 죄책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순자 여사는 해변의 작은 민박집에 있었다. 그녀는 파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 삼남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왔니?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왜 말씀도 없이? 너희한테 말하면 오게 해줬겠니?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순자 여사가 계속 말했다. 너희들 싸우는 거 다 들었다. 내 재산이 얼마니? 누가 얼마나 모셨니? 요양원은 어디가 좋으니? 재밌더라. 어머니, 아니, 정말 재밌었어? 내가 죽어야 끝날 연극을 미리 보는 것 같았지.
지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아?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나 혼자 이 나이까지 살아왔어. 외롭지 않았겠니? 아프지 않았겠니?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만 봤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니? 생일날 케이크 앞에서 재산 이야기 하는 게 뭐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다야? 나도 생각이 있어.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너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순자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다. 내 계획서야. 들어봐. 세 자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첫째, 나는 혼자 살 거야. 너희 집에 가지 않을 거고 요양원도 가지 않아.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할 거야. 내 돈으로. 간병인이요? 응.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병원 모시고 다닐 사람. 전문가를 쓸 거야.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럼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은? 내 돈 쓰는데 내가 왜 계산해? 순자 여사가 쏘아 붙였다.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둘째,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를 찾아와.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건 당연하죠. 지영이 말했다. 당연한 줄 알면서 왜 안 했어? 지영이 너는 자주 왔지. 하지만 올 때마다 불평만 했잖아. 오빠는 안 오고 준호는 돈도 안 주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지영이 고개를 숙였다. 민수 너는 돈만 주면 다라고 생각했지.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서 효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는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준호 너는 중재자 행세만 했어. 형도 누나도 욕하지 말라면서 정작 너는 뭘 했니? 명절 때 잠깐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 게 다였잖아.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 순자 여사가 깊은 숨을 쉬었다. 너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내 재산 이야기를 해줄게. 세 자식이 고개를 들었다. 2억 맞아.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 아니? 아버지 보험금이랑 그건 5천만 원이었어. 나머지는? 자식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너희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 혼자 10년을 더 일했어. 아파트 경비로, 식당 설거지로, 전단지 돌리는 일로 70 넘은 나이에. 어머니,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희들 자존심 상할까 봐. 우리 엄마가 경비 일을 한대, 설거지를 한대 하면서 창피해 할까 봐.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됐어. 이제 내 말 듣자. 이 2억은 내가 쓸 거야. 간병비로, 의료비로, 여행비로. 내 인생 마지막을 즐겁게 보내는데 쓸 거야. 엄마? 준호가 흐느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너희한테 줄게. 얼마나 남을지는 나도 몰라. 많이 남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민수가 외쳤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순자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정말 상관없어?
네, 정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명해봐. 돈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사랑하는지 지켜볼 테니까. 그날 이후 삼남매는 변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어머니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민수는 당황했다. 정말 몰랐다.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다. 나는 말이야, 짬뽕을 좋아해. 매운 거. 그리고 옛날 영화, 특히 신성일이 나오는 영화.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랑 신혼 때 극장 데이트로 봤거든. 민수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짬뽕을 먹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신성일의 옛날 영화를 찾아봤다. 어머니는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추억에 잠겼다. 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지영은 가장 많이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나 상담 받기로 했어요. 상담? 응. 심리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희생한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집착이 됐다고. 순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늦지 않았어? 엄마, 나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요.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해. 미안해요, 엄마. 내가 진짜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효녀 인정받고 싶었던 거. 알아. 그래도 고마웠어. 정말로.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 지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가니까 더 편했다. 준호는 자신이 방관자였다는 걸 인정했다. 어머니, 제가 생각했어요. 형이랑 누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저는 책임 안 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넌 착했어. 착한 게 아니라 비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해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요. 준호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어머니와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의 아내도 함께 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준호의 아내와 순자 여사가 친해진 것이다.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내가 요리를 해? 배웠어요. 유튜브로. 세 사람은 웃었다. 6개월이 흘렀다. 삼남매의 변화는 진짜였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매주 편지를 썼다. 손편지였다. 이메일도 아니고 카톡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쓴 편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머니,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지난주에 본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세요?
오늘 아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순자 여사는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모았다. 지영은 어머니와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처음에는 순자 여사가 따라하기 힘들어 했지만 점점 나아졌다. 엄마 굉장한데요? 나보다 낫네요. 그럼 내가 누구 엄마인데? 두 사람은 요가 후에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었다. 이번에는 불평이 아니라 진짜 수다였다. 드라마 이야기, 이웃 이야기, 어렸을 때 추억. 준호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어머니, 이렇게 하면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다 되네? 네. 그리고 여기 누르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정말. 순자 여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우리 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순자 여사가 넘어진 것이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쳤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다. 어머니, 이제 진짜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해요. 민수가 말했다. 간병인 부르면 되잖아. 그래도 가족이 돌봐야죠. 순자 여사는 다시 불안해졌다. 또 시작인가? 서로 떠넘기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제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모실게요. 지영이 말했다. 저는 수요일, 목요일. 준호가 말했다. 그럼 저는 주말에? 민수가 말했다. 금요일은? 순자 여사가 물었다. 금요일은 간병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순자 여사는 놀랐다. 싸우지 않았다. 서로 양보했다. 진짜 변한 것이다. 1년 후 순자 여사의 83 생일이 왔다. 이번에는 조용한 집에서 파티를 했다. 삼남매와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외쳤다. 순자 여사는 웃었다. 진심으로. 어머니, 선물이 있어요. 민수가 상자를 내밀었다. 뭔데? 상자 안에는 앨범이 있었다. 두꺼운 앨범. 순자 여사가 펼쳐보니 지난 1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민수와 함께 짬뽕을 먹는 사진, 지영이와 요가하는 사진, 준호와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찍은 사진. 이걸 언제?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만들었어요. 지영이 말했다. 보세요. 여기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이에요. 수아가 한 페이지를 펼쳤다. 그건 요가 수업 후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순자 여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케이크를 먹으며 민수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작년에 어머니가 가출하셨을 때 저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무슨 뜻이니?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됐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를 짐으로만 받고 돈으로만 환산했고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순자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못 드릴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이랑은 다른 게 이제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순자 여사가 말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을 했다. 민수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체온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지영은 요즘 행복했다. 정말로. 엄마, 나 취직했어요. 정말? 어디? 동네 도서관이요. 시간제 사서. 하루 4시간씩. 오, 좋은데? 그렇죠. 책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거라서 좋아요. 순자 여사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기뻤다.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 지영이 수줍게 말했다. 나 요즘 소설 쓰고 있어요. 소설? 응. 짧은 소설. 대학 때 창작 수업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때 교수님이 재능 있다고 하셨는데 결혼하고 묻어뒀잖아요. 이제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지.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출했을 때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이제 찾았니? 네. 찾은 것 같아요. 지영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됐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팀장이 됐다. 어머니, 제가 팀장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승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책임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팀원들 관리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순자 여사가 웃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맨날 그런 소리 했어. 가장 노릇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우리 새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버텼어. 저도 이제 알아요. 사람은 책임을 질 때 성장한다는 거. 작년까지만 해도 전 도망치기만 했어요. 형하고 누나 사이에서 중재자 흉내만 내면서 정작 제 책임은 안 졌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제대로 할게요. 막내라고 봐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아들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 많이 컸구나. 사실 가장 큰 변화는 며느리와 사위들에게서 일어났다. 민수의 아내 현주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다. 또 시어머니 모시기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독립선언을 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괜찮아. 오히려 편해. 며느리들 눈치 안 봐도 되고. 현주는 그 말에 찔렸다. 사실 자신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알아?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이 독립적으로 사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현주는 한 달에 2번씩 시어머니를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지영의 남편 상호도 변했다. 원래 그는 장모를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골프 배우러 가실래요? 골프? 나를?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스크린 골프요. 그런 게 재미있어?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순자 여사는 사위와 함께 스크린 골프를 쳤다. 서툴렀지만 재밌었다. 어머님, 소질 있으신데요? 거짓말 하지 마. 두 사람은 웃었다. 준호의 아내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명상을 가르쳤다. 그녀는 원래 요가 강사였다. 어머님, 명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여사는 수진과 함께 명상을 배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됐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가까워졌다. 민수의 아들 지훈이는 대학생이었다. 요즘 부모랑 말을 잘 안 했다. 하지만 할머니랑은 통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어머, 무슨 일인데? 키가 작다고 선배들이 놀렸어. 그래서? 내가 맞받아쳤어. 키는 작아도 머리는 크다고. 순자 여사가 웃었다. 잘했네. 그 정도는 당당해야지. 할머니, 사실 나 자신감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왜? 할머니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잖아요. 요가도 하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순자 여사는 손자를 꼭 안아줬다. 그래, 넌 뭐든 할 수 있어. 지영의 딸 수아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그녀는 미술을 좋아했다. 할머니, 내가 그림 볼래요? 그럼 보여줘. 수아가 그린 그림은 할머니의 초상화였다. 주름이 많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수아야, 이거 정말 잘 그렸다. 정말요? 엄마는 할머니 주름을 너무 많이 그렸다고 했는데. 주름이 뭐 어때? 이게 진짜 나야. 나는 마음에 들어.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의 아들 민준이는 5살이었다. 그는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제일 좋아했다. 할머니, 할머니를 아직 제대로 발음 못했다. 왔니, 우리 민준이? 응.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뭘 그렸는데? 가족 후. 여기 봐. 할머니도 있어. 그림에는 삐뚤빼뚤한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한 명에는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놨다. 그리고 볼 때마다 웃었다. 두 번째 생일 이후 2년이 흘렀다. 순자 여사는 85이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뭐래? 혈압이 좀 높고 당뇨 수치도 올라갔대요. 약을 좀 늘려야 한대요.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나이가 나인데. 걱정되는데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 나 오래 살 거야. 너희 손주들 결혼식까지 봐야 하잖아. 엄마, 그거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살아야지. 모두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었다. 어머니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순자 여사가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다행히 간병인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다.
삼남매는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남매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샜다. 아무도 집에 가지 않았다. 형 커피 마셔. 준호가 자판기 커피를 건넸다. 고마워.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다. 민수가 중얼거렸다. 왜요? 지영이 물었다. 어머니 건강하실 때는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후회되고 사람이 원래 이렇게 어리석나? 어리석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영이 말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 변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가출하셨을 때 만약 그냥 넘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순자 여사는 놀랍게도 회복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어머님,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담당 의사가 감탄했다. 죽을 수 없어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순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할 일이요? 손주들 결혼식 봐야죠. 그리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 하고. 의사가 웃었다. 그 정도면 한 20년은 더 사셔야겠는데요? 그럼 살아야죠, 뭐. 퇴원하는 날 삼남매와 가족들이 모두 나왔다. 할머니,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얘들아, 고마워.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그럼 할머니 튼튼해.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다시 아프지 마. 안 아플게. 약속.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유서를 썼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건 이제 곧 죽을 거라서가 아니야. 오히려 더 살고 싶어서야.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니까 미리 써두려고 해. 민수야, 넌 착한 아들이야. 비록 처음에는 돈으로만 날 사랑하려 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아.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짬뽕 먹으며 수다 떠는 그 시간이 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고마워. 지영아, 넌 내 딸이자 친구야. 우리가 요가하고 카페 가서 수다 떨던 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넌 희생자가 아니라 전사야. 내 인생을 찾아서 정말 자랑스러워. 계속 그렇게 살아. 준호야, 넌 많이 컸어. 막내에서 어른이 됐어. 내가 책임지는 법을 배운 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며느리들, 사위들 고마워.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잘 지켜줘서.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서. 손주들, 할머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희가 크면서 할머니도 함께 컸어. 너희 덕분에 다시 젊어진 것 같았어. 내 재산 이야기를 할게. 지금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은 간병비, 병원비, 여행비로 썼어. 후회 없어. 정말 행복하게 썼거든. 이 돈을 너희 셋이 나눠 가져.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이 돈으로 절대 싸우지 마. 만약 싸우면 전부 기부할 거야. 둘째, 이 돈의 일부는 꼭 너희 자신을 위해 써. 여행을 가든
취미를 배우든 뭐든 좋아. 너희 인생을 즐겨. 셋째, 이 돈의 일부는 손주들 교육에 써. 하지만 학원비 말고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써. 꿈을 지원해줘.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아프거나 의식이 없어지면 무리하게 연명치료하지 마. 존엄하게 보내줘.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엄마가. 순자 여사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뒀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두 번째 생일로부터 5년이 흘렀다. 순자 여사는 88이 됐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행복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영이 물었다. 무슨 날이야? 제 책이 출간된 날이에요. 정말? 지영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엄마의 가출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거 우리 이야기야? 순자 여사가 놀라며 물었다. 네. 엄마가 가출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쓴 소설이에요. 순자 여사는 책장을 넘겼다. 눈물이 났다. 지영아, 이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게. 민수가 말했다. 저도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심했구나 싶더라고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지금 행복하니까. 순자 여사는 자식들을 바라봤다. 모두 나이가 들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너희들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큰 거야. 그로부터 2년 후 순자 여사의 90번째 생일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삼남매, 며느리, 사위, 손주들,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증손주까지. 증손주를 보다니 순자 여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지훈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이름은 순이었다. 순자의 손을 따서 할머니, 순이가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고맙다, 지훈아. 작은 순이가 킥킥 웃으며 증조 할머니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크면 내 이야기를 해줘.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럴게요, 할머니. 케이크 위에는 초가 90개는 아니고 숫자 9와 0 모양 초가 있었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 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다. 저 하늘에 계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 정말 잘 컸어요. 당신 못 보는 게 아쉬울 정도로.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마지막 몇 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식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기다려요.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응. 다 이루어졌어. 뭘 빌었는데요? 비밀이야. 모두 웃었다. 순자 여사는 91살에 세상을 떠났다. 잠들듯이 편안하게, 고통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슬펐지만 그렇게 비통하지는 않았다. 모두 어머니가 행복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 감사했어요.
민수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편하게 해줘서 엄마 사랑했어요. 지영이 말했다. 엄마 덕분에 나를 찾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웠어요. 준호가 말했다.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삼남매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했다. 서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5년 전에 쓴 편지. 세 사람은 함께 읽었다. 그리고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뭔 줄 알아? 민수가 물었다. 뭔데? 사랑하는 법. 진짜 가족이 되는 법. 맞아.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울까?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싸울 일이 없잖아. 민수가 말했다. 그래, 이제 없어. 지영이 동의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남매가 아니라 전우 같았다. 함께 성장의 전쟁을 치른 동지들. 민수는 회사를 은퇴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순자의 짬뽕집. 은 아니고 추억의 카페였다. 벽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할머니 생각하세요. 지훈이 물었다. 매일 생각하지. 할머니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됐거든. 저도 할머니 닮고 싶어요. 넌 벌써 닮았어. 당당하고 솔직한 거. 민수는 요즘 손주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다. 그 이야기 속에서 순자 여사는 영원히 살아 있었다. 지영이 소설 엄마의 가출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심지어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부모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작가님, 이 이야기가 실화라면서요? 독자 사인회에서 누군가 물었다. 네, 제 경험이에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쓰는 게.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게. 저도 지금 부모님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재산 문제로.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후회하기 전에 화해하세요. 정말로. 지영은 요즘 강연도 다녔다. 노부모 공양, 전쟁이 아닌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팀장을 넘어 임원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수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뒀다. 그날은 어떤 회의도 어떤 약속도 잡지 않았다. 상무님, 수요일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요. 비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수요일은 가족과 보내는 날이에요. 하지만 회장님이. 회장님도 가족이 있으시겠죠? 이해하실 겁니다. 준호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내,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어머니 산소에 들렀다. 엄마, 우리 왔어요. 오늘도 다들 건강해요. 민준이는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엄마 생각을 많이 한대요.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그게 어머니의 대답 같았다. 해마다 어머니 생신날 삼남매는 모였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형, 올해는 어디 갈까? 준호가 물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강릉 갈까? 그 민박집 좋지. 거기 아직 있으려나? 있어. 내가 미리 연락했어. 세 사람은 강릉 바닷가에 갔다. 어머니가 가출했던 그곳. 어머니가 그들을 일깨웠던 그곳. 기억나? 민수가 파도를 보며 말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평생 잊을 수 없어. 지영이 말했다.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어. 준호가 말했다.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 맞아. 만약 엄마가 가출 안 하셨으면 생각하기도 싫다. 아마 지금도 싸우고 있었겠지. 세 사람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엄마 보고 계시죠? 지영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우리 안 싸워요. 진짜로. 엄마가 웃고 계실 거야. 민수가 말했다. 아니, 막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준호가 말했다. 이 바보들이 드디어 철들었네 하면서. 세 사람은 웃었다. 지훈이는 아버지 민수를 닮아 숫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다. 아빠, 나 회계사 시험 붙었어. 정말 축하한다. 근데 있잖아.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무슨 뜻이야? 아빠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나는 안 그럴 거야. 민수는 찔렸지만 웃었다. 잘 배웠네. 내 실수해서. 아빠는 변했잖아. 그게 멋있어. 고맙다, 아들. 수아는 화가가 됐다. 그녀의 개인전 제목은 할머니의 초상이었다. 전시회에는 할머니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요가하는 할머니, 웃는 할머니, 손주를 안고 있는 할머니.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답네요. 관람객이 말했다. 제 할머니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과거형이네요. 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 계세요. 그럼 이 그림들은 추억이자 유산이에요. 할머니가 제게 남겨준. 민준이는 사회복지사가 됐다. 요양원에서 일했다. 왜 이 일을 선택했어? 아버지 준호가 물었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노인들도 존엄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나도 다른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자랑스럽다, 아들.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를 제대로 모셨잖아요. 마지막에 준호는 눈가가 붉어졌다. 늦게라도 잘했지, 뭐. 중손녀 순이는 이제 12살이 됐다.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증조 할머니는 말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어떻게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거든. 사랑하는 법을.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응. 한때는 몰랐어. 할아버지는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했지.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관심이고 마음이거든. 그럼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알아. 증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증조 할머니가 가출하신 적이 있어. 가출이요? 응. 우리가 너무 못됐거든. 서로 싸우고 증조 할머니를 짐처럼 대하고.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화나셔서 집을 나가셨어.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 주셨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우리가 변했어. 할아버지, 저는 증조할머니를 못 봐서 슬퍼요. 순이야. 증조 할머니는 내 이름 속에 살아계셔. 그리고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작은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이모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우리가 증조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증조 할머니는 살아나시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야기 더 해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민수는 손녀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밤이 깊도록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새 소설을 쓰고 있었다. 제목은 완벽하지 않은 해피엔딩. 우리는 완벽한 자식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사랑하려고 애썼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는 것. 어머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다.
때로는 잔소리도 많았고 고집도 셌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였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도 완벽한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엄마를 사랑했다. 늦게라도 제대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인 이야기.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후회도 있지만 감사함도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마도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이럴 것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지영은 키보드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엄마, 이 이야기 괜찮아요? 너무 솔직한가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지영은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괜찮아. 솔직한 게 좋아. 민수, 지영, 준호는 이제 노인이 됐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었고 걸음도 느렸다. 형, 우리도 이제 부모 세대가 됐네? 준호가 말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모실까? 지영이 물었다. 글쎄, 우리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줬잖아. 나쁜 본보기도 보여줬고 좋은 본보기도 보여줬지. 준호가 말했다. 맞아. 그게 인생이야. 지영이 말했다. 세 사람은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 있었다. 해마다 오는 이곳. 편안했다. 엄마, 우리 잘 살았죠? 민수가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셋 다 알았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래, 잘했어. 늦었지만 잘했어. 엄마 사랑해요. 지영이 말했다. 사랑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사랑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삼남매는 일어나 산을 내려갔다. 천천히 서로를 부축하며 형제가 아니라 전우처럼 함께 인생이라는 전쟁을 치른 동지들처럼 그들의 뒤에서 순자 여사가 웃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만약 지금 부모님과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와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깊게 숨을 쉬세요. 후회하기 전에 화해하세요. 만약 부모님을 짐처럼 느끼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한때는 젊었고 당신을 키우며 희생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순자 여사처럼 용기 있게 말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민수처럼 변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세요. 지영처럼 희생자 코스프레를 멈추세요. 진짜 자신을 찾으세요. 준호처럼 책임지세요.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화해하세요. 지금 안아주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수많은 가족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고
치유됩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싸우고 있나요? 화해하고 싶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찾아가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해피엔딩도 해피엔딩입니다.